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조용기 목사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조용기 목사의 발자취를 따라 사역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통해 결의했던 목회자 연금제도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0억 명의 영혼을 주님께 보내자는 기도운동 빌리온 소울 하비스트 BSH가 차세대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전달하기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의 평전 희망의 목회자가 출간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가 저자로 책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유산이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 및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가 8일 7차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CGI 컨퍼런스 기간이었던 8일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의 추모관이 건립됐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조 목사 일주기를 컨퍼런스 참가자들도 추모하기 위해 이날 개관식이 마련됐는데요. 기도원에 마련된 조용기 목사 추모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은 두 번째 건립입니다. 개관식 현장에 김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수막이 거치자 3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일제히 박수칩니다. 8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선 조용기 목사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1층에 자리한 고 조용기 목사 추모 기념홀에 이은 두 번째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강력한 의지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기념관을 개관하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한 부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서 귀한 사역을 잘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념관 1층은 조용기 목사 생애 중심, 2층은 사역 중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조용기 목사의 양력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과정, 세계 선교 확장 과정에 대한 설명에 더해 조 목사의 설교 준비 노트와 좋아했던 성경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조용기 목사가 생전 사용하던 물품들로 꾸며진 집무실과 기도하던 공간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조 목사의 사역 과정을 눈과 카메라에 가득 담습니다. 연신 사진을 찍는가 하면 방명록에 영적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적습니다. 기념관 건립 책임자인 김형건 국제신학연구원 부원장은 건립 과정이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조용기 목사에게 받은 영적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조용기 목사 기념관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묵상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역사하심 또 동행하심 신앙적인 유산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의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활발하게 그런 유산들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생각하고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또 묵상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2022 CGI 컨퍼런스 참여를 위해 한국에 온 CGI 소속 목회자들은 조용기 목사 묘지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밥 로저스, 케넬, 아브라함 렌진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게 치유받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했던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다며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조용기 목사가 했던 귀한 사역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45회기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목회자 연금제도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연금제 실행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기금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연금제도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백석총회 목회자 연금준비위원회는 총회본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9월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의 연금 시행 선포 이후 3주 만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연금제도 시행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공유하고 기금 조성에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연금제 혜택에 있어 소외되는 목회자가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원, 자립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노후 대비 연금,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을 마련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총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45주년 기념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회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 결과로 내놓겠습니다. 준비위는 장 총회장의 선포에 따라 형평성 있는 연금 지급 방법을 위해 다른 교단의 연금제 장단점을 파악하고 연금 지원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진범 제1부총회장은 총회원 모두가 연금제 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종현 총회장은 목회 서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목회자들이 노후 걱정 없이 목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총회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미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유언인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BSH. 10억 명의 영혼을 주님께 돌려보내자는 그의 유언을 실행하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BSH는 올해 처음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 인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비전은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운동의 표어입니다.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유언이기도 한 이 말은 전 세계 교회에 영감을 주고 기도 모임에 동참케 했습니다. 2020년 10명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 7월 열린 국제대회에 무려 1000명이 참여했습니다. BSH 국제본부는 다음 세대 위대한 돌파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차세대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번 대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2,000명의 성도가 모여 BSH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10억의 영혼을 예수께로, 10억의 영혼을 예수께로. 강의를 위해 모인 세계 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14.10창 운동 창시자 루이스 부시를 비롯해 세계 변혁운동 국제대표 리카르도 루나, 아프리카 복음전도 네트워크 대표 스티븐 무투아 등은 강사로 참여해 열방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Young generation, 젊은 세대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요. Arise, 일어나거라. Take the baton.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바톤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Let South Korea be saved.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리더들의 비전 선포 이후 한국교회 리더들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비전을 듣고 난 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저희 세대 방법하고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처음 열린 차세대 국제대회는 2020년 BSH 서밋에 참여한 주식회사 이롬 황성주 회장,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등이 주축이 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모임을 시작으로 BSH는 세계부흥 운동에 더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조용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조목사 평전 희망의 목회자가 출간됐습니다. 500여 쪽에 이르는 이 책은 일부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목회, 2부 조용기 목사의 신학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평생 몸담고 사역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확한 사료와 증언을 기반으로 그의 삶과 신학을 반추하며 출간한 평전입니다. 8일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편저자인 이영훈 목사는 이 책에 수록된 조용기 목사의 일생과 그가 남긴 신학의 유산들이 잘 계승돼 많은 이들이 삼중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살아가며 힘들 때마다 조용기 목사의 희망찬 메시지를 되새기며 힘을 얻고 있다고 축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 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가 7차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107회 기장총회에서 성소수자 목회연구회를 해체했으며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신앙 고백서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창세기 말씀에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며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020년 기장 소속 내 교회와 사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족했으며 현재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3억 원의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굿피플은 마스크, 손소독제, 스포츠 의류 등을 4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용품은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내 보건소에 지원되며 스포츠 의류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굿피플 최경배 회장은 굿피플은 나눔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탄자니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훈련 영상에선 평북 일대로 추정되는 한 저수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니 SLBM을 발사했는데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김 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38만여 가구가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 1천 가구로 2020년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5천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한은은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3.2%를 차지한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의 악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고위험군과 취약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시세보다 싼 법원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지난달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5.2%로 전월 대비 6.3%포인트 하락하며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아파트도 유찰된 뒤에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은 이번 달 22.4%를 기록하며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옥션의 관계자는 거래 절벽에 따른 매물 적체와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한 매수세 위축이 아파트 경매 지표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재 우선 접종 대상자는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초 접종 완료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자녀 백신을 활용해 예약을 거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개량 백신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기존 백신과 유사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9일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과 관련 외교적 해법 추구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고 북한 이웃국가 및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위협 상황 발생 시 한미일 3국은 우리의 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배치하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 이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으며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부터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일부 폭파된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측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주요 서방 언론 매체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대교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폭발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크림대교 개통식 때 직접 차를 몰며 정치적으로 이 장소를 이용해온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70세 생일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상당한 타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인 7중 전회가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7중 전회는 시진핑 주석의 연장 집권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20차 당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7중 전회 보고서에는 시 주석이 총서기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제20차 당대회는 10월 16일 개막할 예정이며 이날 시 주석의 연임이 확정될 경우 세 번째 집권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한국인의 무비자 일본 관광이 2년 7개월여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한국인은 비자가 없어도 관광, 친족 방문, 견학, 시찰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는 일본행 항공기 탑승 전 검사가 면제됩니다. 백신 3회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19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보름 새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정부의 대처로 국민들의 안녕이 보장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